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대통령실이 10년 넘게 끌어온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가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지인 전남 무안군이 이전 후보지를 다시 정하자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타운홀 미팅. 이 자리에서 김산 무안 군수는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가가 주도를 하면서 이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한 뛰어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제공이 된다고 하면 국가가 주도하면 1조 원대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반대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도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관계부처와 광주시, 전남도와 무안군이 참여하는 육자 TF를 해법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무안군은 지난 3일 대통령실을 찾아 이전 후보지를 공모로 다시 정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무안 군수이기에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전달한 것뿐이지. 그러자 광주시는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걸 다시 하자는 뜻은 시간을 다시 소요된다는 뜻이에요. 시민단체는 다른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플랜 B나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광주 공항을 다시 국제공항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하든지.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에 따라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보였던 10년 수건 사업이 또다시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아이돌이나 애니메이션 등 팬덤 문화로 여겨졌던 굿즈 사업이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굿즈로 도시 홍보는 물론 지역 경제까지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해치와 대전 꿈돌이 등은 팬미팅부터 라면 상품까지 영역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시 공식 기념품 판매점입니다. 열쇠 고리부터 가방, 수면 안대, 인형 등 다양한 상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아이돌이나 유명 애니메이션이 아닌 서울시 대표 캐릭터로 만든 해치와 소울 프렌즈 굿즈입니다. It was really pretty and very modern. I like all the mascots around here are really cool. 최근 2년 동안 서울시가 14종의 굿즈를 선보였는데 지난해만 6억 2,8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일부 품목은 아예 매진됐고 지난 5월엔 팬미팅까지 열었습니다. 트렌디한 품목을 개발한 점이랑 그리고 디자인 퀄리티가 높은 점이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숲을 지키는 요정을 모티브로 한 정선군의 와와군 굿즈도 인기입니다. 이곳 와와 상점은 문을 연 지 1년 만에 1억 원이 넘는 굿즈를 판매했습니다. 홍보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연계된 공간 시장이나 가까운 상점들을 많이 좋아해 주는 것 같고. 대전시가 선보인 꿈돌이 라면은 출시 한 달 만에 50만 개나 팔렸고 지역 연고 프로야구팀과 협력해 만든 꿈리폼도 품절 대란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캐릭터 우수 사례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굿즈 제작 열풍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때이른 기록적 폭염으로 올해도 과일값이 비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낙과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인데요. 농민들은 울상입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감귤 농장. 귤밭 바닥에 흰 방수포가 깔려 있습니다. 짧은 장마 뒤 계속된 폭염에 토양의 수분이 날아갈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농민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열매가 벌어지는 열과 피해가 지난해보다 더 심각하게 발생할까 걱정입니다. 열과 피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폭염이 오래 지속된다면 그 정도의 피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봉감으로 유명한 전남 영암군.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어야 할 감들이 바짝 마른 채 바닥에 떨어져 뒹굴고 있습니다. 영암군에서만 500여 농가 400헥타르에서 낙과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농민들은 남은 감이라도 지키고 싶지만 폭염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란 예보에 걱정만 앞섭니다. 남은 거 몇 개라도 수확을 해볼 욕심이 우리 농가 입장에 있잖아요. 벌써 이렇게 폭염이 지속된다 하면 이것도 보장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날씨에 노지 과일 재배 농가의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좀 빠르게 열대야 현상까지 이어지면서
과수의 양분 불균형을 이제 발생해서 과수 생육에 조금 부담을 주고 있는. 역대급 폭염으로 과수 피해가 확산할 경우 금사과와 금배로 불린 지난해처럼 올해 과일값도 비싸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남한강을 끼고 있는 경기 여주시는 수도권 규제와 상수원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가 일부 규제를 완화하면서 40년 만에 축구장 38개 크기의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여주의 한 조립식 패널 제조 업체입니다. 최근 생산 시설을 자동화한 뒤 방연 패널 등 주문량이 늘어나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 보전권역인 여주시에서는 공장 증설이 제한돼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장소가 좀 협소하거든요. 우리가 특히 야적장이 많이 필요한데 좀 늘릴 장소가 없어요. 개발이 제한됐던 여주시에 27만 제곱미터, 축구장 38개 규모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기존에는 6만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개발 산업단지만 가능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직속 수도권 정비위원회가 이웃한 부지 5곳과 연결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가남 산단 조성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6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5개를 합친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하로 연접 지침이 완화. 새 산단에는 공장 증설 등을 희망하는 관내 기업의 입주가 가능합니다.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의 계열사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위치, 필요한 면적, 배치 이런 거를 감안해서 맞춤형으로 우선 우리가 해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여주시는 올해 안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산단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대다수 고령자들은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죠. 그러다 보니 호출 대신 땡볕에 서서 택시를 잡느라 진땀을 빼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콜택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올해 67의 김성태 씨. 택시를 타기 위해 연신 손을 흔들어 보지만 좀처럼 잡히지가 않습니다. 한 2, 30분 정도 기다리는 거. 젊은 분들은 전부 다 이런 거 핸드폰으로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예약하면서 등에 불이 켜진 빈 차를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는 60% 넘게 휴대폰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반면 60대 이상은 80%가 여전히 길가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의 불편이 커지자 서울시는 전화 한 통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콜택시 사업에 나섰습니다. 별도의 호출료 없이 기존 택시 앱을 운영하는 회사의 시스템을 활용해 가까운 택시를 곧바로 배차하는 방식입니다. 네, 면목역에서 하차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서울 택시 7만 1,000대 가운데 절반가량이 제휴하고 있어 길에서 택시 잡느라 진땀을 빼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길에서 배회하는 택시들을 잡는 그런 어르신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콜택시를 시범 운영한 뒤 상시 운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대전은 한 숙박 예약 사이트가 선정한 아시아의 가성비 여행지 9위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게다가 빵과 칼국수 같은 지역 대표 먹거리를 찾는 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 경제도 활력을 띠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민선 8기 대전시 슬로건이 인류 경제 도시입니다. 임기 3년 동안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하셨다고 보십니까? 경제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대전시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상장 기업이 66개가 되면서 시가총액은 이미 대구, 부산을 넘어서 한 40조 이상이 크고요. 또 제가 와서 18개 상장 기업이 추가됐는데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66개 중에 28개인데 코스닥 안에 상장한 기업 중에 시가총액 10위 안에 대전 기업이 4개나 있습니다. 근데 전체 17개의 시도 중에 코스닥에 등록돼 있고 한 많은 상장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대전이 1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A, B, C, D, Q, R
과학기술에 기반한 우주항공,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국방, 양자, 로봇까지 ABCD QR입니다. 이 6대 전략사업을 강력하게 밀고 하고 있고 그 전략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35만 평의 산업용지, 또 인재가 필요하죠. 그래서 카이스트 충남대 등 지역 대학과 우수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고 또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전투자금융이라는 17개 시도 중에 처음으로 공공 벤처 캐피탈을 설립을 했고 저희가 1차로 디도약 펀드 2천억 이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곧 마무리가 돼서 1호 투자 기업은 이미 했고 2, 3, 4, 5 쭉 투자를 계속 할 겁니다. 트램은 기본 계획을 짠 지 28년 만에 착공을 했고요. 저희가 총사업비 변경까지 완료했고 공구 발주를 다 거의 끝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됐고 2028년까지 준공을 하게 됩니다. 이 도시철도 2호선은 대한민국 최초 최장의 수소 트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선이 없습니다. 변전기도 필요 없고 수소 한번 충전하면 200km 가는 대한민국 최장의 수소 트램이고요. 대전시 전체 5개 구를 순환하는 트램이기 때문에 시민의 교통 편의 그리고 노약자, 장애인분들을 아주 유리한 구조입니다. 거기에다가 수소 트램 최초 최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인기가 좋은 대전 관광에 또 힘을 보태리라고 보고 있고 대전 교통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3, 4, 5호선도 지금 동시 추진을 해가고 있고요. 요즘 대전시 캐릭터 꿈돌이가 인기입니다. 꿈씨 패밀리까지 연계한 활동이 눈에 띄는데 인기 비결이 뭘까요? 우선 꿈돌이가 지금 32살이 됐습니다. 40대 이상 또 30대 후반까지도 아주 이 정서가 묻어있는 아주 친근감 있는 캐릭터인데 이것을 그동안 사장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부터 캐릭터를 세계화를 하자. 대전을 대표하는 상징 캐릭터로 육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꿈씨 패밀리를 사실상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꿈돌이의 아버지, 어머니까지 확장을 했고요. 또 꿈돌이 라면을 출시했는데 한 달 만에 50만 개가 완판이 됐고 또 최근에는 꿈돌이 꿈돌이 막걸리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꿈돌이 호두과자 또 이 택시에 등 있잖아요. 그것도 꿈돌이로 했는데 아주 관광객들한테 반응이 뛰어납니다. 산업과 연결해서 부를 창출하고 시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도시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연결해 간다. 여기에 목표입니다. 대전이 확실히 뜨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사실상 도화선 역할을 했던 것은 대전 영시축제입니다. 한여름밤의 축제고 8월 8일부터 9일간 하게 되고요. 올해도 200만 명 이상이 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는 한 4천억 개 가까이 이를 것으로 보고 그중에 한 100만 명 가까이는 대전 시민이 아닌 분들이 올 그런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뜨고 있는 대전 관광산업, 대전의 브랜드를 획기적으로 더 높일 거로 보고 있고 산무가 없는 축제거든요. 쓰레기 그리고 바가지 없고 안전사고 없는. 그래서 올해도 지난해보다 더 획기적인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결국 대한민국 국민을 만나게 될 텐데 지금 아시아 가성비 좋은 도시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오른 도시가 대전인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번 영시축제로 해서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사실상 제일 꼭대기를 대전이 가져야겠다. 그리고 짧게는 5년 안에 세계 3대 축제 반열에 올려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